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그랬는데 계속 올려와요. 지금 뭐 관광공사 부사장, 검사집 약쟁이, 부산 엑스포, 잼버리, 청담동 술자리, 가짜 박사학위, 수의계약, 김행딸 50억. 와, 진짜 많네. 자, 우리 날 잡아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정말 꿀잼이겠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입니다. 꿀잼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진짜 꿀잼일 겁니다. 세 번째 주제, 꿀잼 주제. 세 번째 주제는요. 팔강모 사나이 기습에 허겁지겁 도망친 한동훈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팔강모 사나이 기습에 허겁지겁 도망간 한동훈. 자, 팔강모 사나이는 우리가 해병대를 일컫는 말이죠. 해병대 모자가 각이 졌어요. 각이 졌죠. 이렇게 보통 육군과 해군, 공군의 모자는 동그랗습니다. 야구 모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야구 모자보다는 좀 못생겼어, 솔직히. 그죠? 군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동그랗게 생겼어. 그죠? 각이 없습니다. 근데 해병대 모자는 각이 졌죠. 예,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팔강모 사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 오늘 이 팔강모 사나이들이 한동훈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한동훈이 서울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직접 찾아갔어요. 아마 일정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찾아간 것 같은데, 용산역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또 행사를 열고 있었거든요. 한동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귀성길에 나서는 시민들한테 그 설날 잘 보내시라고, 명절 잘 쇠시라고 인사하는, 고향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 팔강모 사나이들이 찾아갔었나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팔강모 사나이들을 잘 만나서 잘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튀었다네? 자, 요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서울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옷을 입은 해병대 대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빨간 옷 입은 여성도 계시네. 오늘 날이 꽤 추웠는데 반팔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팔강모 사나이들이 해병대 대원들, 아마 예비역인 것 같아. 예비역 해병 대원들이 몰려와서 최수근 상병 특검을 실시하라. 최수근 상병 특검법.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습 시위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와서 이분들을 막 막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동훈 근처에 못 오게 하려고 막 밀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거든. 큰일 날 뻔했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막 거기를 막 밀어붙이는 거야, 막. KTX 지나가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병대원들이 와서 시위를 벌이는데 한동훈 어딨냐고요? 여기 있네. 딴 데 쳐다보고 있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한동훈 앞으로 이렇게 예비역들이 뛰어나오니까 한동훈은 뭐? 딴 데 보고 있네요. 예,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 한동훈이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오니까 한동훈은 딴 데 쳐다봐요. 이렇게. 네, 그죠? 예. 외면하는 한동훈입니다. 엄청 곤욕스러운 표정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병대원들이 갑자기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들이면 이런 돌발 상황을 한두 번쯤은 다 겪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얼마나 침착하게 보여주느냐, 침착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동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침착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엄청 곤욕스러운 표정을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자, 제가 이 현장 이 장면을요, 현장 사진을 현장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 볼게요. 아이고, 예, 잘못 나왔습니다. 예. 아이씨, 엉뚱한 놈이 나오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자, 죄송합니다. 엉뚱한 게, 어이씨,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자. 해병대 상황들이 올려놓죠. 한동훈 SM 번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얼굴을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딴등 풀고 있죠. 해병대원들, 자, 보세요. 기차가 막 지나가죠.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서 한동훈,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직접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걸 좀 수습을 해줘야 돼요. 한동훈이 어디 갔을까요? 이들의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동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런 모습 보고 그냥 가면 안 되죠. 도망갑니다. 허리 한번 주세요. 저기요. 떨어주세요. 예. 딴 데 쳐다보고 있죠. 전동장애인 차별 참여위에서 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해병대원들을 따로 분리시키고 한동훈은 충총이 도망갑니다. 네. 자, 한동훈이 그 공군 법무관 출신이죠. 그래서 예비역 대위, 예대위, 퇴역인가? 퇴역 대위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의 깜냥이 나온다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여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런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표 한두 명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저게 총총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최수근 상병 이 죽음을 밝히는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특검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굳이 저렇게 모른 척하고 빠져나가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저분들 해병대 예비역들의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이제 기차 쪽으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서울역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상황이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차가 출발을 했고요. 거기에 경찰들은 계속해서 이분들을 이 기차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사고라도 나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정치인이라면 말리는 게 맞아요. 일단 잠시만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만 잠시만 요렇게 좀 상황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현장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정치인들은 요렇게 자리를 피했다가도 바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같으면 바로 옆에 회의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서울역 안에 회의실이 있잖아요. 회의실 빌려주는 회의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리를 급히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의견을 좀 듣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참 보면서 야, 참 이에서 깜냥의 차이가 나는구나,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깜냥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했던 거는 바로 비슷한 시각에 용산역에서 있었던 상황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뒤에 그 해병대 대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해병대 대원들 마이크가 부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부서져가지고요. 제가 이 마이크를 밟았어요. 조금 전에. 이 밟는 바람에 마이크가 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네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재명 대표 보이시죠? 이재명 대표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해병대 대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 이분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 들고 계신 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동훈한테 편지를 보내주려고 한동훈한테 보낸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전달을 못하고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을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한 겁니다. 똑같은 편지를 이렇게 다르게 받습니다. 이게 깜냥의 차이 아닌가요? 그죠? 이런 걸 보고 깜냥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동훈과 이재명의 차이도 차이지만 바로 이 사건,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이, 그리고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을 대하는 정치 세력의 이 태도가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수근 상병이 사망한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최수근 상병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윤석열이 관여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실과는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했던 해병대 사령관이 알고 봤더니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사람하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사람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 임종득, 김계환 이 두 사람은요, 국회에 나와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게 드러났어요.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군인이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무언가를 숨기려 했고 무언가를 은폐하려 한 것이죠. 자기들은 국회에 입만 틀어막고 그 잠깐 그 순간만 넘기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산이었죠. 바로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하고요,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다,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게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통화를 한 시점도 보면은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쳤어요. 7월 31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전날 윤석열이 아이씨 해병대 사단장 그거 하지 마!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전화 연락을 때려가지고 해병대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박정훈 대령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보고까지 다 끝냈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경찰에 이첩을 한 게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이첩하자마자 난리가 또 한 번 난 거야. 자, 윤석열이 소리 질러가지고 그 다음날 난리가 나고 그게 7월 31일. 박정훈 대령이 그 경찰에 자료를 이첩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날이 8월 2일이에요. 근데 이 두 날, 이 양일에 걸쳐가지고 대통령실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즉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해병대 사령관한테 알리고 야 수사 결과 받고 까라면 까 하고 내리 눌렀다라는 거야.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케이스에서는 일개 특감 반원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수사단장이잖아, 수사단장. 수사단장의 의견을 묵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수사 서류를 뒤집었어. 이거는 직권남용 아닌가요? 이건 직권남용 아닌가? 야, 나는 이게 참네.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어. 통화한 적이 없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위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왜 통화를 이렇게 수시로 해놓고 안 했다고 배째라 라고 한 걸까요? 무언가 숨겨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죠. 즉 뭐다? 윤석열이 여기에 개입했는데 윤석열이 이 수사를 뒤집는 박정훈 대령 사건에 개입한 핵심이 윤석열인데, 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했다는 것 자체를 숨겨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한다? 윤석열이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짜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이 조국을 향해서 날렸던 칼을 윤석열 스스로가 되돌려 받는 게 되는 거죠. 윤석열을 붕괴의 신호탄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거 또 탄핵 사유예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탄핵 사유가 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진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예, 차곡차곡. 야, 정말 참 이렇게 한 달에 한 가지씩, 한 달에 하나씩 탄핵 사유를 쌓는 정권 참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탄핵 사유 한 달에 하나씩 탄핵 사유,
정립하는 그런 정권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특히 이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보시듯이 해병대를 건드렸어요. 해병대원들은 대체로 보면 꼴보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발끈해서 들고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문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간에 다독이려고 하네. 이 해병대 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만이 있더라도 와서 이렇게 잘 달래면 슬슬 넘어와. 그렇잖아. 우리가 가서 달랜다고 해서 절대 안 넘어와요. 하지만 수구 쪽 애들은 가서 달래면 넘어와. 근데 그걸 달래지를 못해. 무능력하다라는 얘기죠. 아니, 해병대 이런 애들하고 자기는 놀기 싫은 거야. 지들이 볼 때는 걔네들이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문제 희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 아마 정말 재밌는 방향이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두고 보시죠. 저는 이 해병대 사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이, 그리고 이 해병대 최수근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윤석열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병대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것이 윤석열을 넘어뜨리는 마지막 히든 카드,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이크가 부서져 버렸어요.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예비 마이크가 없었으면 되게 황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되게 당황했어요. AS가 되려나? 네. 네. 참, 이거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예, 제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당황하는 바람에 조금 방송이 고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2월 8일 목요일 순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쉬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 제가 한 3주 동안 매주 한 차례씩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만, 제가 사실 어제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훈하고도 계속 이래서 이렇게 송사를 벌여왔는데, 불교계 쪽에 그 스님 하나하고도 제가 늘 이렇게 그 정치승 누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담이라는 정치승 이런 얘기했을 텐데 그쪽 애들하고 송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송사도 꽤 오래됐어요. 그 송사에서도 어제 제가 이겼습니다. 둘 다 항소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간만에 좀 상황이 좀 좋아졌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참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지지와 성원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으리라는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제가 어제 이긴 소송은요, 불교계의 한동훈 같이 깐족거리는 진짜 말장난하고 이렇게 희한하게 억지 쓰고 궤변 들어놓는 스님이 하나 있고요. 그 스님 밑에 빌붙어서 해먹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들하고 제가 붙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침내 제가 승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참 이번에 좋은 일이 연거푸 터졌습니다. 연거푸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날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승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자고 나면 저승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순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여러분들, 또 제가 그 소송 비용이 좀 딸릴 때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또 후원금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후원금 달라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그때 고마웠고 또 그 고비고비마다 정말 어쩜 이런 일이 이렇게 딱 시기 맞춰서 생길까. 신이 있다면 부처님이 가피를 주신다면 그래서 그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 계좌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윤지송님, 이영원님, 황옥현님, 최영숙님, 지은형님, 이윤탁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오늘 또 슈퍼챗도 아까 보내주신 분들 많으시죠? 베리님, 행복한 미소님, 최재형님, 그리고 레오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마이크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뭐 마이크 바꿀 때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